네,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다.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상 또는 감정이란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사상 또는 감정,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그 뭐 여기 사상 또는 감정이 뭐 아주 심오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단순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팩트 자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과학적인 사실이나 사회적, 역사적 사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단순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팩트, 일종의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식당의 메뉴판, 뭐 역군에 게시되어 있는 열차 시각표, 요금표, 또 주가지수, 경기 스코어, 또 기온, 날씨, 강수량 이런 것들이 데이터만 갖고서는 이것은 그냥 팩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오늘 뭐 기온이 30도다. 그건 그 팩트 자체죠. 그래서 30도가 돼서 뭐 내가 기분이 어떻다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이제 그것이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 사실만을 적시한 거로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이제 사상이나 감정 그러면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백두산, 그 백두산이란 것은 이제 어떤 자연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그 백두산을 보니까 내 느낌이 어떻다라든가, 뭐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었을 때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팩트 자체는 그것을 발견하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뭐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해내는데 퀴리 부인과 그 남편이 아무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그 팩트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만류 인력 법칙 같은 거.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요. 이거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기업의 홍보 자료나 각종 PPT 발표 자료의 경우에 객관적 사실을 단문 형태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2019년대 판결이 났고 이게 아마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을 거예요. 이것도 아주 피고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그 영어 교육 기업입니다. 제가 원고는 잘 모르겠는데 피고는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의 어떤 그 홍보 자료를 피고가 베꼈다 하고 돼 있는데 어떤 문구들이냐면 이제 PPT 문구 이런 겁니다. 영상 콘텐츠 또는 영어를 접하는 실상황의 증가.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최신 인기 해외 드라마 일명 미드를 온라인 케이블 TV로 더빙 없이 소비하는 경향.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문구들을 개조식 문구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문구들이 구성이 된 그런 PPT 홍보 자료가 이걸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베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영상 콘텐츠 또는 영어를 접하는 실상황이 증가하는 것은 객관적 팩트예요. 이런 상황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원고만 쓸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우리 법원은. 이런 것은 팩트 자체, 뭐 이렇게 더빙 없이 소비하는 경향,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팩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작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조금 위험한 사례였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1심하고 제가 이 사건은 제가 의견서를 썼던 사건인데요. 지금 정확한 소송의 결과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마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게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9, 2018 노라고 돼 있죠.
이렇게 노로 돼 있으면 형사 판결입니다. 우리가 오모음으로 된 거, 그러니까 고노도 이렇게 나가면은 고는 1심이고요. 노는 2심, 도는 3심 형사 판결이에요. 민사 사건은 아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1심은 가, 2심은 나, 대법원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결국 이제 침해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났던 것이고요. 마지막 결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정이 됐네요. 그 각주에 보면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연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죠. 이 사건은 그 원고도 영어 교육을 하는 기업이고요. 피고도 영어 교육을 하는 기업이니까 이 경쟁 관계가 이제 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비록 그 PPT 자체야 무슨 경제적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소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법 제7조에 보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런 판결들을 모아놓은 편집물 그것도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했다 그러면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어떤 학자가 저작권법에 대한 판례를 모아서 판례집을 만들었다. 그건 보호를 받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나온 그런 결정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했다 그러면 그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사명령 같은 거 있죠. 오늘 환경부의 뭐 인사명령에서 우리 신문에 보면 나오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팩트만 있죠. 누가 어디로 갔고 누가 어디로 발령받았고 그 다음에 뭐 사망 기사 같은 부고란 누구 사망 뭐 언제 며칠 발인 빈소는 어디 이렇게 팩트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실이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팩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작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기사 같은 거, 뭐 무슨 직책을 지닌 누가 사망을 했는데 뭐 그분이 그런 이제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그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저작물입니다. 그건 저작물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사실의 전달이 그야말로 팩트 자체만 전달하는 거. 요것이 이제 그 사실을 뭐 그러니까 우리 또 뭐 그 스포츠 기사 같은 데 보면은 그 경기 스코어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야구팀이 어느 야구팀을 이겼다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기사 같은 건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팩트만 기재한 거 이런 것이 이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그린 그림, 동물이 뭐 그림 그리는 건 제가 못 봤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원숭이가 찍은 셀카.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 원숭이 셀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루토라는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원숭이래요. 근데 이제 어느 그 사진 작가가 이제 이 동물원 같은 거기 이제 뭐 개방된 동물원 같아요. 우리 뭐 사파리 같이 이제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나루토라는 원숭이가 이 사진기를 확 낚아채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만졌는데 셀카가 찍힌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근데 제가 봐도 잘 찍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원숭이 셀카라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해지면서 이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작물이냐 하는 것이 재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숭이한테도 저작권 인정을 해야 된다. 사실은 원숭이는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저작권, 우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람만 가능하고요.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어요. 물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동물은 이제 이게 원고가 될 수가 없죠. 재판의 원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원고를 막 일부러 끼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뭐 그 환경단체에서 그 도룡뇽 사건이라고 해서 터널 뚫는데 도룡뇽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뭐 도룡뇽을 원고를 끼워 넣는 거는 그건 이제 뭔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지 뭐 도룡뇽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는 옛날에 그 이 굴, 굴이 먹는 굴이 있죠. 그 굴을 이제 그 염색체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막 먹음직스럽고 큰 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특허 출원했습니다. 신품종이다. 특허 출원하니까 이제 이 보호 단체에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게 그 동물 권리 침해다. 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물은 그 권리 보호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보면 그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그 반려동물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의가 지금 많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무슨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동물이 찍은 것은 이제 이것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뭐 이런 관상수라든가 수석 이런 것도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게 가끔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무런 목표나 지향점 없이 그냥 벽에 무작정 물감을 확 뿌려 이런 행위 미술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물감을 떨어뜨려서 자연적으로 수면에 번진 물감을 도화지로 그냥 찍어냈다. 그러니까 잉크 똑 떨어뜨리고서 물감이 쭉 번지니까 그냥 찍어낸 거. 근데 그 실제 사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유명한 건설업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물감을 찍어낸 그 무늬를 이 그 왜 건설 공사할 때 보면 펜스를 치잖아요. 그 먼지 같은 거 날아가지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펜스에 이 문양을 사용을 했어요. 약간 이제 그 이 물감을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약간 꽃무늬 비슷해요. 여러 가지 컬러풀한 그런 이제 꽃무늬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찍어서 뭐 작품처럼 했더니 그걸 이제 허락 없이 갖다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재판으로 가지는 않고 뭐 합의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경우도 과연 그럼 그것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어, 사람이 어떤 창작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방법만 기계적인 방법만 갖다가 적용을 시킨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과연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조작을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저작물을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작성을 했다. 뭐 기상도 같은 거요. 기상도 같은 거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만든다거나 또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서 경연 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일본의 유명한 작고한 소설가의 풍으로 작품을 써가지고 소설을 써서 컨테스트를 하는 그런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작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 풍 또는 인상파 또는 뭐 그런 키워드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렘브란트 풍 그러면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에 관한 걸 다 수집을 자기가 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딥러닝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럼 그걸 저작물로 볼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도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일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표현물, 예를 들어서 특허 명세서 같은 거, 자연과학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상당 부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판례 보면요, 그 이제 식약처에 그 이제 약품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식약처에 출원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그, 그, 어, 그 약은 사실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의 그 효능을 설명하는 이 논문을 갖다가 이제 첨부를 해냈는데 그 논문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논문도 저작물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뭐 우리 같은 이제 인문사회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 못하는 수식으로만 돼 있고 그냥 전부 팩트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좀 넓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연과학 같은 논문도 뭐 제1저자, 제2저자 이런 것이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나 사상이 최소한도로 반영이 돼 있다면 저작물을 봐야 될 것이고요. 바둑. 네, 바둑은 또 바둑이나 장기, 체스 같은 이 게임도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한 판의 바둑을 예를 들어서 뭐 이창호하고 뭐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다. 어느 결승전에서 그럼 그 바둑 자체가 그 게임 그 둘이서 둔 바둑 한 판의 바둑이 저작물이 될 수가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바둑을 기록해 놓은 기본은 당연히 저작물이 돼요. 그거는 서적이죠. 그건 서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보를 책으로 만드는 건 책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기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 기보는 바둑을 수록해 놓은 것 매체인 거죠. 매체. 우리가 음악에서 악보는 저작물이 아니거든요. 악보는 음악 저작물을 수록해 놓은 매체이지 악보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보를 출판을 해놓게 되면 그건 서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 악보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악보는 저작물을 수록 많이 우리가 음악을 악보에 기록할 수도 있고 컴퓨터 파일로 그걸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녹음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녹음을 그런 것처럼 악보도 하나의 그런 기록 매체이기 때문에 악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럼 악보를 허락 없이 복제하면은 아무런 저작권 침해도 아니냐?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악보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보를 허락 없이 복사하게 되면은 그 악보에 수록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을 복사하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제라는 것은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 이것이 복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단 복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복사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음악 저작물이 복제가 된다는 것이지 악보 자체가 저작물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둑에서도 그 기보와 별도로 이 게임 자체가 저작물. 그럼 만약에 이창호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을 내가 그대로 따라뒀다. 그럼 이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둑이 저작물이라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둔다면 표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니까 이걸 연구하면서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바둑보다 장기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긍정설과 부정설이 팽팽해요. 저작물이 된다는 견해와 안 된다는 견해.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렇게 썼는데 그건 제 견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상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연구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 바둑 기보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연구라고 나오는데 여기 우리 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 볼 수가 있습니다. 발간 자료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둑을 저작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고 저는 이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면은 이제 뭐 그때는 할 말이 없죠. 법에서 저작물 예시 규정에다가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물의 예시라고 해서 저작권법 4조에 이러이러한 저작물들이 쭉 예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바둑이라고 법을 개정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둑은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바둑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연구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저를 그다음부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고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양쪽 다 뭐 그건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 바둑을 저작물로 본다는 그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 국회에 상정됐던 적도 있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상정이 됐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입법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사상이나 감정, 어떤 인간의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것이 가미된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돼야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시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부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현되는 매체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말로, 언어로 표현되면 어문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소리로 표현되면 음악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동작으로 표현되면 연극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상의 공작물로 표현이 되면 건축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되면 미술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연속되는 영상으로 표현되면 영상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일정한 영상으로 표현되면 사진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BTS가 어떤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는데 저거 내가 이미 머릿속에 다 작곡해 놨던 거야. 소용없죠. 네. 그것을 뭔가 표현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만 되면 되고 공표까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표라는 것은 퍼블릭의 개념이죠. 공표했다는 것은 그 퍼블릭 개념까지 안 되고 내가 그냥 내 일기장에 또는 내 개인적인 악보에 수록만 해놔도 표현은 된 겁니다. 그걸 나중에 들고 가서 입증을 하면 돼요. 보통 내가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했다 그러면 저장된 날짜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런 경우 실제 이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많이 생깁니다. 실제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전자 회사에서 그 이제 소송이 됐던 경우에 이 전자 제품 이 표면에 그 디자인이 들어가는데요. 그 디자인을 이제 누구 것을 함부로 갖다 쓰면서 그 이름 표시를 안 했다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니까 이 디자인이 이제 컴퓨터 디자인을 했는데 계속 그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계속 그 파일이 남아 있더라고요.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달리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명백하게 그 입증이 되는 거죠. 누가 먼저 창작을 했는지 또 실제 그 사람의 창작인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물론 입증을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입증을 못하면은 재판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일기장이라든가 또는 가장 이제 정확한 건 컴퓨터 파일이죠.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제일 이제 뭐 자기가 사적인 걸로 저장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표현된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는 미공개로 등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가 좀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그러니까 등록을 하되 공개하지 마. 이렇게 이제 미공개로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등록을 해놓으면 아주 그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고정화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이제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화를 요건으로 합니다. 표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로 표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시간적인 영속성을 가지는 매체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수록이 되어야 된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정화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혼자 방에서 자작곡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작곡해서.
노래를 불렀으면 내 목소리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입증을 못하죠. 그 경우에는.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가 나 혼자서 노래 부르는 것 갖고서는 저작물이 아직 아니에요. 저작물이 아니고 그것을 녹음을 해놓든가 악보에 수록을 해놓든가 뭔가 하여튼 일정한 시간적인 영속성을 가지는 매체에 저장이 돼요. 수록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 고정되지 않은 컨텐츠를 가지고서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그런 컨텐츠 갖고서는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우리 그거 생각 안 한다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 갖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증이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고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입증에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슨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누가 증인이 들었고 그 증인이 들어서 증인이 증언을 해줬는데 판사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증언을 믿어요. 믿어줄 판사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믿어준다 그러면 이제 뭐 입증에 성공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입증의 문제지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은 요건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저작물, 영상 저작물만은 고정화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 수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수록이 돼서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게 영상 저작물입니다.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야말로 순수하게 라이브 공연 같은 것을 이것은 재생이 안 되죠.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재생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서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계나 전자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의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정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고정화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이제 고정화를 요건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는 고정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 뭐 재판에 가게 되면 고정화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